여러분께서는 지금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를 함께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비트코인이라고 들어보셨죠? 이게 사이버상에서 쓰는 가상화폐의 한 종류인데요. 실물은 없고 사고 팔 때 온라인 통장에 찍히기만 합니다. 근데 지난해 12월에 1비트코인의 시세가 $960였는데 불과 6개월 만인 지금 $3,000가 됐습니다. 수익률 200%가 넘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사겠다는 수요는 더 몰리고 급기야 지난 월요일에는 거래소 사이트가 일시 마비되는 사태까지 벌어졌습니다. 대체 가상화폐란 게 뭐길래 이런 현상까지 벌어지고 있는 건지 아주 기본적이지만 궁금했던 것들 오늘 화제 인터뷰에서 한번 풀어보죠. 홍익대학교 경영학부 홍기훈 교수 연결이 돼 있습니다. 홍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그러니까 마치 원화, 엔화, 달러화 하듯이 사이버상, 온라인상에서 쓰이는 돈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겁니까? 이 전자화폐에 대해서 일단 생각을 해보면 이제 우리가 흔히 쓰는 신용카드부터 시작을 해서 뭐 전자지로, 인터넷 뱅킹, 당연히 사이버머니, 도토리, 카카오머니 이런 것들을 다 전자화폐로 볼 수는 있습니다. 근데 이 화폐들은 원화로 거래가 되거나 아니면 원화와 교환 가치가 일정한 전자화폐들이고요. 그래서 중앙은행의 통제에 벗어나지 않습니다. 그렇죠. 도토리 한 개는 100원 혹은 200원 그 회사가 딱 정해놓으면 거기서 뭐 이게 더 가치가 사고 팔면서 올라가고 이런 게 없으니까. 맞습니다. 근데 그에 반해서 비트코인은 이제 중앙은행의 통제에서 벗어나서 전 세계적으로 통용될 수 있는 화폐를 지향한다는 점에서 기존의 전자화폐들과는 다르다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비트코인은 막 사람들이 사고 팔고 하면서 원화, 엔화, 달러와 시세 변하듯이 시세가 가치가 막 변하는 그런 의미에선 도토리하고 전혀 다르네요. 네, 맞습니다. 그래요. 비트코인 얘기만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데 이런 식의 가상화폐들이 얼마나 더 있어요? 뭐 이더리움이라든지 라이트코인이라든지 아니면 리플 뭐 이런 것들이 존재를 하는데요. 수백 가지가 존재를 합니다. 아니 근데 실물 화폐가 있는데 처음에 굳이 왜 이 전자화폐 가상화폐들을 왜 만든 거예요? 사실 전 세계적으로 통용될 수 있는 하나의 화폐에 대한 로망이 존재를 하거든요. 특히나 유럽인들이 이런 데 더 심한 현상을 보이는데 이 예전의 브레튼 우드 시스템이라든지 아니면 지금의 유로존 이런 수요가 있기 때문에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실물 화폐는 각 국가의 그 중앙은행에서 찍어내는 건데 이 비트코인은 누가 발행권을 가지고 어떻게 조절해서 찍어내나요? 이게 일반적인 기업에서 이제 하는 건 아니고요. 시스템에서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시스템이 미리 정해진 규칙에 따라서 비트코인을 자동으로 생성을 하는데요. 이 규칙은 비트코인 시스템이 처음 만들어졌을 때 계획된 스케줄에 따라서 움직입니다. 애초에 프로그래밍을 해놓은 거예요. 얼마까지 어떤 식으로 발행을 한다. 그러면은 발행은 그렇게 되고 거래는 어디서 합니까? 거래는 비트코인 을 가지고 있는 월렛들이 존재를 하는데요. 월렛끼리 직접 거래를 할 수 있습니다. 지갑, 월릿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지갑을 얘기하는 거죠. 근데 비트코인을 팔고 싶을 때 살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는지를 잘 모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비트코인 거래소들이 존재를 합니다. 거래소가 증권 거래소처럼 비트코인 거래소가 사고 팔고 이러면서 가치가 정해지는 건데 근데 이게 왜 갑자기 이렇게 폭발적으로 늘고 있습니까? 6개월 전에 1비트코인이 $960 하던 게 지금은 $3,000. 6개월 만에 320만 원이 됐어요. 90만 원 하던 게. 되게 재밌는 게 비트코인이 지금 규제가 되고 있지 않거든요. 근데 비트코인을 규제하겠다라는 말이 나오면 갑자기 공신력이 늘어난다고 생각을 해서 비트코인 가격이 올라갑니다. 근데 전 세계적으로 요새 비트코인을 제도권 내로 갖고 들어오려는 노력들이 많습니다. 일본은 이미 제도권으로 갖고 들어왔더라고요? 네, 발표는 했죠. 그렇죠. 네, 그것도 그렇고 약간은 너도 사니까 나도 사고 나도 사니까 너도 사고의 그런 식의 현상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면 이게 2009년에 시작이 됐잖아요, 비트코인이. 네. 2009년에 10만 원어치를 만약 산 사람이 있다. 그럼 그게 지금 어느 정도 값어치가 되는 거예요? 정확히 말하면 2010년 4월 25일이었는데요. 플로리다의 잭슨빌에서 피자 2판을 비트코인 1만 개를 주고 구매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비트코인을 이용한 사상 첫 거래였는데요. 피자 한 판을 한 10,000원 정도라고 생각을 하면 그 당시 1비트코인 가격이 한 2원 정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320만 원이니까 한 160만 배가 뛴 거잖아요. 그러면은 이때 10만 원어치를 사뒀으면 예. 지금 한 1,600억 원이 되죠. 우와, 어마어마하네. 그러니까 지금 사실 이런 이야기들이 지금 인터넷 커뮤니티에 막 돌아다녀요. 10만 원어치가 네. 뭐 몇백억이 됐다. 저는 이게 좀 거품이 들어간 얘기인 줄 알았더니 진짜 그럴 수 있다는 얘기네요. 근데 문제는 예. 2010년 4월에 우리나라에서 비트코인을 사신 분은 거의 없을 거고요. 그리고 앞으로 과거에서 일어났던 일이 또 앞으로 일어날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예.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분명히 비트코인을 살 때는 화폐를 사는 게 아니고 투자를 하는 거기 때문에 위험에 대해서 많이 고려를 해보셔야 합니다. 이 얘기가 생각나요. 그 말씀 들으니까 1600년대 네덜란드에서 튤립 열풍 불면서 막 집 팔고 네. 땅 팔아가지고 튤립을 사재기 했잖아요. 네. 근데 그 거품이 꺼지면서 투자자들이 하루아침에 쪽박을 찼거든요. 이런 우려도 항상 염두에 두고 가상화폐를 바라봐야 된다. 이 말씀이신 거죠? 맞습니다. 특히나 가상화폐는 현재 변동성이 굉장히 높은 투자 상품이기 때문에 위험에 더더욱이나 신경 쓸 필요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은 이제 투자 상품처럼만 여겨지고 있다는 얘기인데 가상화폐가 진짜 화폐처럼 그럼 정착이 되기는 어렵다고 보세요? 그런 날은 안 올까요? 화폐로 받아들여지려면 이제 크게 두 가지 조건을 만족을 시켜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어떤 겁니까? 첫째가 이용자가 많아야 합니다. 둘째가 화폐의 가치 변동성이 작아야 하는데요. 예. 비트코인의 경우에는 이 많은 이용자들을 끌어들이기 위해서는 예. 변동성이 높아야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걸 이제 비트코인의 딜레마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 딜레마가 해결이 돼야지만 화폐로 정착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렇군요. 저는 정리가 싹 되는데요, 교수님. 오늘 귀한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요사이 열풍을 일으키고 있는 이 가상화폐, 비트코인, 이더리움 이런 게 뭔지 오늘 한번 짚어봤습니다. 홍익대학교 경영학부 홍기훈 교수였습니다.